자, 프린트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파일이고, 하나는 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필기 노트 수업 중에 나오는 그 PPT 띄우는 파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용은 이제 요 PPT 파일, 노트 파일을 쓰시면 되고,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처음 하시는 분? 오케이.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저는 현재 공단기 국어 전임이고요. 대구 여기도 사실 공단기 대구학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부산도 전임이고. 그래서 현재 노량진은 출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부산하고 대구만 출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입시 출신이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대구 찍고 서울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오리엔테이션 파일에 인사말은 이제 읽어보시고 출제 범위가 있는데 크게 보면 4개의 영역입니다. 현대문법, 독해, 화법, 장문, 어휘, 한자 총 4개의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현대문법이 이제 거기 내용 보시면 뭐 문법 단위, 이론 문법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되겠고요.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등과 같이 어문 규정을 다루는 영역,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수능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 뭐 시, 소설, 수필 이런 걸 보여주는 단계랑 비문학 요즘 들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그 수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 유형이 비슷한 유형도 있고 다른 유형도 있어요. 요게 좀 강하네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말하기와 쓰기라는 이름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지금 이제 화작독 이렇게 부르잖아요. 화법, 장문, 독해에서 독해가 앞에 비문학 영역이고 화법, 장문 영역도 요즘에 출제가 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난이도는 하라서 잘 그 지문만 잘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한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휘와 한자. 그래서 어휘는 비슷해요. 사전적 의미를 묻는다든지 관용접해 묻는 문제 비슷한데 문제는 이 한자가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지금에 있어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수능과의 차이는 이 한자인데 세 가지입니다. 한자 성어, 도금, 그리고 한자 표기 요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자 성어는 보통 이제 세 글자나 네 글자로 된 그 고사성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 이야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한자성어. 이제 음을 안 주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음을 주면 어휘 쪽으로 가고요. 음을 주면 그냥 뜻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한자성어 이제 뜻도 나오긴 나오는데 음을 안 주는 경우가 기출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자로 돌려야 되겠죠. 한자성어.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이라고 해서 한자의 음이 여러 가지인 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일 살 같은 경우도 달려든다의 쇠로도 쓰여요. 쇠도할 때 꼴문으로 쇠도했다 할 때 쇠자가 죽일 살자랑 모양이 똑같아. 음이 두 개야. 음악, 악, 좋아할 요, 즐길 락, 요 음이 세 개죠. 이렇게 얘네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좀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좀 잘 안 나와요. 도금은 딱 그 개수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부는 해놔야 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그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면 요 두 개부터 시작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는 음은 같은데 요즘 출제가 이거예요. 음은 같은데 한자가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그때가 뭐였더라? 무슨 한 열매 실자를 써야 될 때가 있었는데 교실 실자를 쓴 거예요. 장소를 뜻하는 교실실. 교실할 때 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음은 같은 거야. 근데 한자가 다른 거.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초기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발목은 바로 이 한자 중에서도 표기다. 게다가 요즘에 기출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한자의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한자의 능력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자 급수 시험 어렸을 때 따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한자 잘 못해요. 대충 이제 나왔던 걸 보고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일상에서 한자를 공부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출제 범위였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다. 지금 요 얘기는 프린트니까 PPT에도 다 있습니다. PPT랑 같이 그 파일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강좌는 잠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합격 전략 수업 안내가 있는데 그 전에 요 파일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출제 경향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직 시험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문제를 제가 분류한 그 영역대로 좀 해보면 이게 이제 문법이고 이게 독해고 비문학, 화작, 어휘학 다 아까 4개 영역인데 약간 좀 세분화시켰죠. 요걸 2개를 나눴어요. 원래 공무원 시험은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이 20문제 중에서 원래는 거의 한 7, 8문제가 바로 요쪽이었었어요. 예전에는. 심지어 막 10문제까지도 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문제, 4문제, 3문제, 4문제. 그죠? 평균적으로 요거 2개 합쳐서 문법과 맞춤법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25%.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직에서 문법과 맞춤법의 비중이 줄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문학이 예전에는 진짜 1문제, 2문제씩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와, 최대 12문제. 그 다음에 10문제, 12문제, 10문제. 최소 10문제 이상. 그러니까 50%가 독해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독해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합치면 10문제에서 11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작은 꾸준하게 3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고요. 어휘 한자도 꾸준합니다. 그쵸? 거의 2문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자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지방직 얘기를 해보죠. 국가직 시험 대부분이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고 대부분 지방직을 많이 치시는데 국가직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이제 지방직 치시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4문제, 4문제 이런 거 이거 출제가 2년 동안은 안 됐었어요. 2문제, 2문제. 엄청 줄었죠. 지방직에서의 문법과 맞춤법은 2문제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합치면 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의 공통점은 원래 전통적인 공무원 시험의 특징인 문법과 맞춤법의 영역의 비중이 줄었다.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문학,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9문제, 9문제, 13문제, 12문제 좀 엄청 늘었죠. 10문제 이상 거의 출제되고 있어서 역시 지방직도 변화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수능형으로의 변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수능이 이제 독해가 대부분이고 문법이 총 40 몇 문제, 45문제인가 요새? 그 중에서 한 5, 6문제만 문법이니까 딱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화작도 꾸준히 2,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어휘 한자. 그러니까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의 이제 문제 스타일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영역별로 치자면 되게 유사해졌죠. 그러니까 국가직도 지방직도 문법이 줄고 독해가 많아졌다. 화작 꾸준, 어휘 한자 꾸준하다. 자, 이 변화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예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 이럴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째 지금 뭐 4년째 거의 이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얘기가 시험이 변했다는 거죠. 시험이 변했어요. 근데 시험이 변했는데 그 대부분의 공무원 강의 이제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혹시 뭐 그 공단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 공단기에도 같이 올라가니까 공단기랑 우리 학원 다 둘 다 올라가요. 똑같이 강의가. 이게 이제 공단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있고 그들의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기존 스타일을 많이 고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과 맞춤법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좀 다 길죠. 요즘 다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은 늘었고 문법과 맞춤법의 비중은 줄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관찰해낸 건데 3, 4년간에 있어서 변별력 문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문제 중에서 요즘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올해 지방직이 약간 어려웠고 평균 점수가 한 70점 이상은 주도록 좀 돼 있어요. 그럼 독해 문제에서 대부분 줘요. 그러니까 국어가 쉽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대신에 그렇게 쉽게 되면 합격선이 올라갑니다. 국어를 90점에서 95점 받아야 합격하는 때가 있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독해가 많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국어에서 합격선이 90, 95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 더 어려워진 거죠. 실수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최근 3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제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은 그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꼭 있는 거예요. 그걸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요번에는 문법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 해 공부를 시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독해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언제는 또 고전시가가 탁 하니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엄청 그러니까 전멸됐던 세 개 영역이에요. 이게 학생들의 최고난도가 이제 여기 세 개 있어요. 문제를 좀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이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쉬워진 문제 속에서 결국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조정점수제가 사라져서 조금은 덜한데 옛날에 과목이 조정점수제였을 때 기본 과목 3개 빼놓고 나머지 두 과목 조정과목이었을 때 0.2점, 0.4점 차이로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한 문제가 우리 5점이니까 한 문제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면 뭐 한 문제 뭐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공부해 보시면 한 문제로 당락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지금은 조정점수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한 문제로 당락이 좌우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초반 수험생들은 한 문제 뭐 버리지 근데 이제 한번 시험 쳐보시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영역을 신경 쓰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 일단 요게 이제 변별력 문제가 바뀐다. 현재 지금 발견한 문제가 3개예요. 근데 이게 학생 진짜 어려워해요. 고전시가. 문법 맞춤법도 어렵게 되면 독해도 어렵게 되면 특히 올해 지방직 문제가 독해 문제를 어렵게 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배치가 되게 웃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기존 방식으로 대비하면 안 된다. 좀 뭔가 바뀐 대처가 필요하다. 요 얘기죠. 그러면 문법과 맞춤법의 비중이 늘었다. 그러면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생각해봐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 싸움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문학과 비문학 공부를 해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문학은 약간 수능처럼 공부해요.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게요. 문법과 맞춤법의 비중이 줄었으니까 공부 안 하면 될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까 봤죠. 고난도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한자 어휘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요 얘기죠. 문법과 맞춤법은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압축하여 정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가 매년 변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쪽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약간 버리는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독해는 어느 정도 다들 하시니까 대충 한 번만 쓱 보고 가도 대부분 맞힐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도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 하나 손을 놓을 수 없어요. 한 문제로 당락이 좌지우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할까? 문법 맞춤법은 압축하여 정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한자 어휘도 포기할 수 없어요.